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성입니다. 오늘은 폭군 연산이 어떻게 장록수하고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폭군 연산을 알기 전에 우리가 그 충신 황강 김처선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김처선은 세종 임금부터 연산군까지 7대 임금을 섬긴 충신이었습니다. 세종은 그를 원정공신 3등에 봉하였고 성종은 자원대비에 승리시키기도 하였습니다. 김처선은 여러 임금을 섬겼으나 그 충원도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루는 연상이 처형물을 주었는데 그 춤이 음란하다고 하였습니다. 원래는 그렇게 음란했던 것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자신의 구비에 맞게 태폐스럽게 만드니 신하로서 김처선은 한마디 한 것뿐이었습니다. 당신이 두 번이 사활을 겪으면서 삼사가 그 역할을 하지 못했던 때였습니다. 임금의 폭정 때문에 감히 말을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김처선은 이토록 물러난 임금은 어섭다면서 폭정을 거둬달라고 부탁합니다. 이에 분노한 연산군은 옆에 있는 활로 김처선을 향해 쏘아버렸습니다. 김처선이 활에 맞고 쓰러지자 칼을 휘둘러 그의 다리를 잘라버렸다고 합니다. 김처선은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연산군의 광기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양아들과 7천 친척들까지 모두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김처선의 고향 이름을 없애고 그 집도 불태워버렸다고 합니다. 그 자신이 춘 처형무도 풍두무로 고치고 김처선의 이름 글자를 첫자와 선자를 쓰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과거의 답안에 첫자와 선자가 있으면 과거의 합격자도 취소해버렸다고 합니다. 김처선에 대한 연산군의 분노는 왜 이렇게 컸을까요? 아마 연산군은 김처선은 자신에게 충직한 신하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쓴소리를 하니 그동안 쌓인 분노가 폭발하는 것 같습니다. (1503년) 기존의 금표구역보다 10배가 넓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백성들이 주택 기전도 국가의 재정에서 충당하여 재정 손실도 많았다고 합니다. 특히 이렇게 확대된 군표 안에서 연산군이 사냥을 즐겼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즉 국가의 정책 아래 금표가 세워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취미를 위해 금표가 설치되었습니다. 자신이 사냥한 모습을 다른 이가 보지 못하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궁궐담을 높이 만들고 누군가 넘어지지 못하게 가시 울타리를 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물들을 사냥하고 나서 다시 후원에 풀어주는 사냥을 했다고 합니다. 흥청이는 무슨 말일까요? 현대에서는 돈이나 물건을 마구 사용할 때 흥청망청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이 말은 연산군과 관련이 있습니다. 술과 여자에 빠져 지내던 연산군은 각 지역에서 아름다운 여자를 뽑아 궁궐로 데려왔습니다. 이때 이쁘고 노래 잘하고 춤 잘 추는 여성을 흥청이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연산군이 술색에 빠지다 보니 백성들의 삶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이때 연산군의 마음을 흔드는 여인이 있으니 바로 장록수라는 여자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문의 현령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천직천에 따라 장록수도 천미 신분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장록수는 제한대군이 부리는 간호 아내가 되어 아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노래와 춤을 배워서 창기가 되었습니다. 유궁이었고 아마 연산군보다 나이가 많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록에서도 미인은 아니라고 기록하고 있으나 엄청난 동안으로 30대에도 10대 중반의 소녀로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연산군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그의 외모가 아니라 연산군이 비위를 잘 맞춘 언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산군이 마음에 든 장록수는 후궁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1504년에 연산군이 무명 500표를 그녀의 집에 하사하고 그녀의 집이 화재 위험이 있다고 해서 새로 집을 지어줬다고 합니다. 장록수의 건설에 그의 친척이 벼슬에 오르기도 하였습니다. 집안이 크게 부귀하였습니다.
특히 장록수는 연상의 마음을 움직여 사람을 죽이기도 하였습니다. 한때 성을 잊기도 했던 궁녀 수금비를 질투하여 죽여버렸습니다. 옥자와란 기생은 춤을 추다가 장록수의 치마를 밟았습니다. 이 화를 참지 못하고 장록수는 옥자와란 여자를 죽여버렸습니다. 한편 정삼품 수경의 자리에 오르면서 권세가 하늘을 찌른 어느 날 동기 중추부사 이병정이라는 사람이 친구의 이야기가 나누던 중 주변이 시끄럽다. 이 한의를 쉽게 조용히 하라고 일렀습니다. 이를 듣지 않은 이병정이 직접 가보았습니다. 거기서 장록수의 종이 있었습니다. 종이 죄송하다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이병정에게 면박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때 이병정이 버릴 수 없다며 따졌습니다. 이 연상은 오히려 장록수의 종이 아닌 이병정에게 죄를 물어 벌을 지르고 하였습니다. 이병정이 장록수에게 뇌물을 바치고 풀려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1506년 연상은 후원에서 나이들과 잔치를 하다가 시 한 수를 지었습니다. 인생의 풀에 맺힌 이슬을 같아서 만날 때가 많지 않는 것이다. 시가 끝나고 나서 다른 여인들은 서로 비웃었다고 합니다. 왕이 흐느끼고 장록수도 따라 울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연상군이 장록수에게 만약 병거가 있으면 너도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신이 앞날을 예견했던 것일까요? 그때가 중종 반정이 일어나기 9일 전이었다고 합니다. 내 죄가 중대하여 이렇게 될 줄은 알았다. 좋을 때 하라고 곧 신녀를 시켜 옥새를 내어다 주었다고 합니다. 연상군은 반정의 음직을 알아채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럼에도 제대로 막지 못한 것은 궁궐을 지키고 있던 호위 군사 시종 환관들이 전부 수척군범으로 도망가 버렸다고 합니다. 이런 반정 중심에 있었던 것은 박원정과 성희한, 유순정 등이었습니다. 그리고 연상군은 교동들 위배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입역한 지 2달 만에 죽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폭군 연상군이 장록수와 너라는 과정을 알아봤습니다. 그래도 폭군이라고 하지만 연상군도 사람이 분명합니다. 제일 보고 싶은 사람이 자기 신씨 왕후였다고 합니다. 신씨 왕후는 항시 음란한 행동을 하지 말라고 잘랐다고 합니다. 신씨를 보고 싶어 했는데 만나지겠습니까? 그리고 또 연상군이 죽어가면서 나는 죄가 있어서 죄를 받지만 내 아들이 무슨 죄가 있냐고 통곡하면서 죽었다고 합니다. 분명 폭군 연상군도 하나의 인간임에 틀림없습니다. 연상과 장록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항시 부족함을 느낍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